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기술이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접근 방법, 그리고 어떤 직업군이 유명한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기술이민이라는 게 무엇인지라고 이제 먼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민이라는 것은 캐나다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민 관련 프로그램이죠. 각국에서는 이민을 받는 이유는 그 나라에 필요한 인력과 인구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이민 정책을 쓰는 것이죠. 이민만큼 그 나라의 주권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특정 직업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민만큼은 굉장히 독자적입니다. 호주의 기술이민과 뉴질랜드의 기술이민과 캐나다의 기술이민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름만 동일할 뿐 실제 그 내용들은 다 다르죠. 자, 그럼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어떤 방식이냐? 2023년 뉴질랜드 이민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민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기술이민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이었지만 2023년 10월 달에 새롭게 단순화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이 점수라던가 학력 점수, 경력 점수, 자보포 점수, 그 다음에 오클랜드의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점수를 주던 이런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을 단순하게 6점이라는 점수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6점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단순화된 시스템은 뉴질랜드 직업군과 학력 점수, 이것이 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기존의 기술이민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변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직업군을 분류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 직업 기술 분류표를 이용해서 직업군을 갖다 분류하는데, 기술 등급 1, 2, 3등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뉴질랜드의 미디안 셀러리 이상을 2024년 12월 현재 31불 61센트 이상을 받는 직업군, 혹은 4, 5등급이면서 시급이 47불 41센트, 즉 미디언 웨이지의 1.5배 이상을 받는 사람만 기술이민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상 뉴질랜드 전체 인구 중에서도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는 인구가 전체 상위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현지인들도 받기 힘든 그 시급을 받아야지만이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새로 바뀐 기술이민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은 영어 점수, 학력, 경력, 혹은 뉴질랜드 협회 등록 등을 포함한 총 6점의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 도표는 뉴질랜드 기술이민에서 어떻게 6점을 얻는지, 획득하는지에 대한 도표입니다. PhD 박사과정 이상을 하면은 6점을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현지에서 기술 등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면은, 아니면 혹은 자보포를 받으면은, 물론 시간당 샐러리는 반드시 아까 이야기한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6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학력이 마스터 디그리인 경우에는 석사학위죠. 그럼 5점,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1년을 일하면은 경력 점수 1점을 포함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처러 디그리를 가진 경우 학사학위죠. 3점 학력 점수 포함해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으로 3년의 뉴질랜드 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 3점을 통해서 6점을 확보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점이라는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이죠. 왜냐하면 외국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경력만, 그것도 미디언 웨이지 이상, 그러니까 매년 인상되는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는 사람만 경력 점수를 갖다가 인정해서 추가 점수를 확보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6점을 확보하고 필요한 영어 점수나 다른 서류들이 다 준비된 경우는 어떻게 영주권이 진행이 되냐? 우선은 점수 확보가 되고 이민성에 의향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민성에서 기본적인 심사를 통해서 초청장을 발급해 줍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사람은 3개월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심사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4개월의 심사 기간을 통해서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냐? 서류들은 여권, 여권용 사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물론 영어로 준비하셔야겠죠.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신체검사, 고용계약서,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학위증명서, 물론 또 학위증명서 외에 학력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협회 등록증 만약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뉴질랜드 국세청 IRD의 세금 증명서, 그 다음 페이슬립, 그 다음에 기타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이민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의향서는 무료이지만 영주권 신청비는 6,450불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이후에 또 오를 수가 있겠죠. 기술이민 심사 기간은 얼마 걸리나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접수가 마무리되고 80%의 서류들이 4개월 안에 심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4개월 이상 걸리는 신청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늘어날수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신청서가 늘어날수록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기술이민 승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이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0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민성의 통계 자료는 매년 7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통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023-24 통계 기록이 승인율은 84.17%, 그 다음 현재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85.19%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인율은 84% 정도인 거죠. 이 승인율을 갖다가 다음 그래프로 좀 비교하면은 지금 보이는 도표가 빨간색은 이전 기술이민 신청서입니다. 이전 기술이민은 점수제 이민으로 120점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엔 160점까지 올라가는 기술이민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많은 것들이 좀 복잡했었죠. 하지만 지금 6점으로 바뀐 새로운 기술이민법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아래쪽에 짙은 갈색으로 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전 기술이민이 21년 동안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승인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근접했다가 점점 기술이민 난이도가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다시 승인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수가 160점까지 올라간 이후에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이민이 시작된 지 아직 1년 조금 더 지난 기간에 승인율 전체 기록이 과거에 가장 안 좋았을 때의 승인율 정도에 가깝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 새로운 기술이민 자체가 승인율 자체가 이전 기술이민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난이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기술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 조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이민법에서 미디언 에이지가 31불 61센트인데 이 급여를 맞출 수 있는 직업군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알아본 후에 이민 계획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럼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직업군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1년 동안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지 않은 숫자에서 어떤 직업군들이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의미한 통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IT 직업군입니다. 웹 디벨로퍼라던가 멀티미디어 스페셜리스트, 이쪽은 약간 유튜브 편집이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가까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벨로퍼 프로그래머, 어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이런 IT 관련된 직업군들에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은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특히 IT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연봉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에듀케이션 직업군에서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사라던가 아니면 유치원 교사 같은 직업군들도 역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전 구기술이민부터 영주권을 많이 받았던 직업군이 바로 허스피털리티에 관련된 직업군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쪽 관련된 직업군이 비교적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도전하시고 받고 있지만 역시 이쪽 분야에서는 기각률도 높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직업군들이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셰프, 그 다음에 호텔, 모텔 매니저, 아니면 호텔, 모텔 서비스 매니저 이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쪽도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직업군이지만 직장은 많은데 문제는 시급이 그 정도 연봉을 맞춰주는 직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이겠죠. 그리고 메디컬 관련된 직업군에서 약국에서 일하는 파머시 테크니션이라던가 케미스트리 테크니션, 클리니컬 코더 같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디컬 관련해서 간호사라던가 의료계통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쪽 관련된 직업군에서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던가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 외의 직업군으로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에서 영주권을 받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기각된 직업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던 IT 관련된 직업군에서 기각된 직업군들을 볼 수가 있고, 역시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그 다음에 요리사 이런 직업군들이 역시 많은 기각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주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점수와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시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서류는 기본 서류일 뿐이죠. 영주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서류를 다 접수했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가 진행된 것이죠. 여권을 접수하지 않거나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 고용계약서 같은 그런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영주권 심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다 집어넣었음에도 어떤 분들은 승인이 되고 어떤 분들은 기각이 됩니다. 기각되실 분들은 기각될 걸 알고 신청하신 분들이 아니죠. 기각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기각이 되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